3교시 손익계산서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분석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보면은 되겠죠.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이고 각각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각각 비교.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요거 1번이에요. 유동비율,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 가장 대표적인 거. 이게 이제 옛날 그 1920년대 미국 이제 은행들이 기업들을 평가할 때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줘야 되는데 이제 부도가 나면 안 되니까 그건 자금 조달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적다, 안전하다, 건전하다 그걸 판단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사용됐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발되고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나온 경영 분석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를 분석하는 거. 그 중에서도 이제 유동성 비율을 이제 중점적으로 봤죠. 물론 요거 말고 이제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뭐 이런 것들, 그 레버리지 부채 비율,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살펴볼 수익성이나 뭐 그런 것들 등등등 비율 분석을 중점으로 해서 기업들을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발전된 게 재무제표 분석, 뭐 경영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교시, 2교시는 이제 요걸 살펴봤고요. 재무상태표를 중심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 그 항목이 의미하는 거를 개략적으로 아셔야 돼요. 아까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구별하듯이 손익계산서에서도 기본적으로 매출액, 수익이죠. 기업의 대표적인 수익, 매출액,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그러면은 이제 5천원 팔아서 이익이 400원 났다는 얘기. 영업활동을 통해 가지고 상품을 사고 팔고 해서 5천 팔아서 400. 그러니까 뭐 10%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이죠. 이렇게 이제 벌어들였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요거 외에 이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오기도 하고 뭐 차입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 나가고 영업하고 관련이 없는 어쨌든 뭐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 합니다. 대표적인 건 이제 이자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당기순이익이 200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세금도 있었고요. 세금은 이제 어느 기업이나 다 내는 뭐 이제 그런 비용이니까 이 재무제표 분석할 때 뭐 특별히 고려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현금 흐름 파악하고 그럴 때는 세전 이익 뭐 그런 거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좀 많지는 않고요. 나중에 혹시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 그 경영 분석에서는 어쨌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A기업하고 B기업이 있어요. A기업하고 B기업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딱 보시고, 이제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좀 틀려요. 여러분들이라면은 가령 어느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양쪽 기업에서 사장님들이 여러분한테 돈을 빌리러 왔어요. 우리 기업에 10억 원만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빌려주려고 그래요. 그 재무상태표, 자산부채자본 구성은 똑같다고 보고, 어느 기업을 빌려줘야 되는가? 영업, 뭐, 업종도 똑같고, 다 똑같고, 요거만 이렇게 틀리다 했을 때. 자, 가만 보면 이제 쉽게 그냥 당겨주니까 똑같아요. 파는 금액도 똑같습니다. 5천만 원, 5천 원 팔아서 200원 벌었다. 5천 원, 200원 벌은 건 똑같습니다. 근데 어디가 틀리냐면 지금 여기 영업이익이 틀려요. 여기는 400원, 여기는 1,400원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틀린 이유가 여기 보시면 여기는 매출액이 5천원이고 매출원가 판매된 상품의 원가예요. 5천원 팔면은 1,000원이 남는 겁니다. 물건값 자체가 좀 비싸요. 여기는 5천원 팔아서 2천원이 남습니다. 많이 남죠, 좀 상대적으로. 5천원 팔아서 1,000원 남고 5천원 팔아서 2천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는 똑같아요. 이제 뭐 종업원들 급여 주고 광고 선전비 내고 임차료 내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여기는 400원이고 여기는 1,400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영업이익에서 차이가 많이 났죠. 근데 A기업은 이자 비용이 100원 나가고 있어요.
근데 B기업은 이자 비용이 1,1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1,100원.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죠.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차입금이 많다는 얘기죠. 이자를 내는 거 부채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자를 많이 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세금 계산하고 해서 단계순이익은 똑같이 나왔습니다. 영업 측면만 놓고 보면은 영업 활동하는 측면 여기서는 5,000원 팔아서 1,000원 번다. 여기는 5,000원 팔아서 2,000원 번다. 이쪽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영업을 잘하고 있는 거죠. 영업 수익률이 높죠. 요거만 놓고 봤을 때는. 반면에 B기업은 지금 부채가 많은 거예요. 부채가 많으니까 이제 이자가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영업 활동이 좋은 대신에 부채가 많다. 영업 마진율은 좀 적은 대신에 부채가 적다. 즉 안전성 측면에서는 A기업이 좋고 부채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 비교봤을 때. 안전성 측면에서는 A기업이 좋고 수익성, 영업 활동 측면에서는 B기업이 좋다는 얘기예요. 어느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동일한 조건에 이제 이자를 똑같이 준다 그러면은 A기업에서도 나한테 투자를 하면은 뭐 10%의 수익을 보장하겠습니다. B기업도 10%의 수익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A기업이 빌려주겠죠. 여기는 부도 위험성이 적잖아요. 부채가 적으니까. B기업은 여기보다는 부채가 많아서 부도 위험이 높죠. 원금을 떼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을 이제 A기업에서는 이익을 5% 보장해 주겠습니다. 100만원 빌려주면 5만원 준다는 얘기예요. B기업은 10% 보장하겠습니다. 100만원 빌려주면 10만원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갈등을 겪어야겠죠. 이자는 여기서 많이 준다 그러는데 가만 봤더니 이 기업이 부도 위험이 높은 겁니다. 위험이 높으니까 이자도 많이 준다고 그런 거겠죠. 이럴 경우에는 그냥 쉽게 판단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굉장히 심한 갈등을 겪을 겁니다. 아마 이제 다른 것도 많이 좀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손익계산서가 지금 단순한 것 같아도 지금 요거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먼저 요건 이렇고요. 자, 지금 어떤 감이 잡히셨죠? 어쨌든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그런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자 비용을 봐야 되고 이자 비용. 지금 매출액이 똑같고 이자 비용이 크잖아요. 규모가 똑같은 기업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규모가 똑같은 기업인데 부채가 많고 영업 활동을 잘하고 있고 마진율은 높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기업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 여기 단기순이익은 똑같아요. 단기순이익. 이건 이제 A기업하고 B기업이면 좋겠죠. A기업하고 C기업, B기업은. 영업이익도 똑같아요. 이자 비용 똑같고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매출액에서 차이가 나죠. 여기는 규모가 커요. 2배 반 더 크죠. 5천, 2천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매출 총 이익률이 5천에 1천이니까 20%예요. 근데 여기는 2천에 1천이니까 50%죠. 여기는 20%, 50%. 마진율은 C기업이 높아요. 즉 기본 외형은 A기업이 큰데 기본 외형은 근데 수익률, 비율을 놓고 봤을 때는 B기업, C기업이 좋다는 얘기예요. 2천 팔아서 200 벌었으면 10%죠. 여기는 5천에 20이니까 이건 뭐 2%인가요? 4%, 4% 정도 되는 거죠. 차이가 나죠. 그럴 때 어느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지금 똑같은 조건이라면 C기업에 투자하는 게 낫겠죠. 수익률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규모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규모가 이제 여기가 뭐 다른 것도 좀 자산 같은 걸 좀 봐야겠지만은 똑같은 이자 비용을 내고 있는데 여기는 큰 기업이고 여기는 작은 기업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이 부채가 좀 많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A기업보다는 C기업이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위험한 대신에 수익성은 좋은 거죠. 영업활동은. 그럴 때 어느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살 것인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요것만 놓고 봤을 때도
이렇게 A, B 비교하는 거 또는 뭐 B, C 비교하면 이것도 또 그렇죠. 이건 뭐 C 기업이 좀 낫겠죠. 위험도 측면에서. 근데 이제 A, C 비교하면은 그럴 때는 또 특별히 정답이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위험도가 높은 대신에 수익이 높고 안전한 대신에 수익이 좀 낮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분석하는 게 이제 손익계산서 분석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어떤 이 수익력을 분석하고요. 얼마 팔아서 얼마 이익 내느냐, 영업이익 얼마냐, 자산 대비 이익 얼마냐, 자본 대비 이익 얼마냐, 뭐 그렇게 해서 이익 계산하는 거, 수익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수익성 분석. 그리고 또 이제 매출액이 이제 활동성 분석에 들어가요. 자산 100원 가지고 매출액 5천 발생하는 거하고 자산 1000 가지고 매출액 5천 발생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보다 1000에 5천, 아니 100에 5천, 1000에 5천 그러면은 훨씬 활발하다는 얘기죠. 적은 자산을 가지고 매출액을 많이 발생했으니까. 큰 자산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게 발생을 했죠. 비활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활동성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활동성 분석. 수익성 분석, 활동성 분석.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 매출액 가지고 이제 부가가치 계산해 갖고 하는 것 생산성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재무상태표보다는 좀 손익계산서와 많이 관련이 돼요, 그나마. 그래서 그것도 손익계산서 분석에 들어갑니다. 생산성 분석. 그리고 이제 성장성 분석.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외형이 커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같이 들어가는 거겠죠. 얼마나 매출액이 늘어나는가, 자산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분석하는 거 성장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손익계산서는 기본적으로는 수익성 분석하고 활동성 분석이에요. 얼마나 수익을 많이 내는가, 그리고 얼마나 활동적인가. 자,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수익성 분석 자료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면에 다 표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자료 있고 여기 뒤에 이제 분석이 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이제 뭐 살펴본 거지만은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의미를 다시 익히는 의미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이만큼 있고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전체 자산이 3,000원입니다. 그리고 부채가 요만큼이죠. 1,400원. 그리고 이거는 뭐 1,600원이겠죠. 자본 1,600원. 그리고 매출액이 5,300원. 그리고 매출총이익이나 이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렇고 당기순이익이 이렇습니다. 자산하고 부채 보면은 약 2배가 조금 안 되죠. 자산이 3,000, 매출액이 5,300. 자, 이걸 가지고 각종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쭉 답까지 다 써놨는데 일단 산업평균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산업평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수익성을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유동비율, 당좌비율을 했어요. 아까 유동부채,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라 그랬죠. 당좌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요겁니다. 유동자산, 유동부채, 당좌자산, 유동부채. 이거를 유동비율, 당좌비율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업의 안전성을 나타내요. 유동비율은 한 200% 정도 있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좌비율은 한 100%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업 전체 평균을 봤더니 이것도 지금 양호가 아니고 좀 불량이죠. 산업 전체는 이게 참 저기죠. 우리 회사죠. 참 이게 좀 거꾸로 봤네요. 지금. 산업 전체 평균은 이런데 140, 90인데 우리 회사는 163. 유동자산이 많죠. 양호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좌자산만 놓고 봤을 때는 당좌자산은 오히려 적어요. 산업 전체보다도. 요거는 조금 안 좋다는 얘기죠. 이것도 요거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재고자산을 뺀 거니까.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많구나. 너무 많구나 일단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재고자산이 많은 이유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놨든가 아니면 잘 못 팔았든가 그렇겠죠. 많이 못 팔았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재고자산이 이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재고자산이 많다는 의미가 되니까 일단은 산업 전체에 비해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전율이라는 게 나와요. 지금 이제 아직 뭐 학습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금 관리하면서 그때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매입채무 회전율 했었죠. 그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네,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얼마인가 뭐 하는 거죠. 그걸 회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그러면은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이 얼마인가 하는 거예요. 연간 재고자산이 몇 회 정도 팔리는가 하는 겁니다. 매출액 대비 봤을 때. 재고자산이 팔면 매출액이 되는 거니까 한 10번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산업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회사는 5,300 나누기 요거죠. 1,060. 그래서 재고자산이 5회전이에요. 다른 기업들은 10번 정도 파는데 우리 기업은 5번 정도밖에 못 판다. 매출액이 적다는 얘기죠. 한 5번은 더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못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총 자산을 기준으로 대비하는 거예요.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총 자산 비중. 이것도 산업 전체 평균은 3회전인데 우리 회사도 3회전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비슷해요. 자산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3,000원을 가지고 5,300원 이렇게 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회사도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좀 수치가 좀 어쨌든 좀 틀린 것 같네요. 지금 5,300 나누기 3,000 하면은 3회전이 아니지 이게 지금. 좀 답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근데 보통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보통 이거는 비슷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익률이에요. 이익률. 자, 이익률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지금 크게 두 가지 이익입니다.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에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자산 대비, 전체 자산이 이만큼인데 자산 대비 영업이익, 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게. 이만큼 팔아가지고 영업이익 얼마나 내느냐, 이만큼 팔아서 당기순이익 얼마나 내느냐, 이만큼 자산 가지고 영업이익 얼마나 내느냐, 이만큼 자산 가지고 당기순이익 얼마나 내느냐, 결국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비슷하고요.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입니다. 비율 6.5%. 100원 팔아서 6원 정도 이익 남는 얘기죠. 매출액 순이익은 이거는 3%. 이것도 비슷하죠. 100원 팔아서 3원 정도 남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총자본 순이익률은 총자본 자산 대비죠. 총자본 총자산 자산 대비 순이익률은 우리 회사가 6.3%예요. 여기 9.6%인데. 즉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 다른 회사들은 이제 9%의 이익을 내는데 자산 100원을 가지고 9원을 내는데 우리 회사는 6원밖에 못 냈다는 얘기입니다. 자산 대비. 근데 여기서 이제 이익은 비슷했는데 자산 이익은 떨어진다는 얘기는 자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이익 규모에 비해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총자산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이익 나누기 총자산. 자, 총자본 총자산은 같은 계산이 같은 금액이 됩니다. 총자산, 총자본, 자기자본, 타인자본, 총자본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총자산 영업이익률도 조금 낮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순이익은 조금 많이 낮고 영업이익은 그나마 조금 덜 낮고 어쨌든 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자본 대비해서도 자기자본, 부채는 뺀 금액이에요. 이거는 부채 빼고 자기자본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도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당좌 자산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자산 대비 이익이 낮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자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 오히려. 아니면은 이익이 적게 나든가.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결론 내리기는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개략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유동 비율이 양호하고 당좌 비율이 불량하다는 얘기는 재고 자산이 너무 많다. 재고 자산이 많다는 얘기는 매출액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재고 자산, 총자산 대비
회전율이 낮잖아요. 자산 대비 너무 매출이 적다는 얘기예요. 자산 대비. 그러니까 자산이 너무 많다는 의미가 되겠고, 많거나 아니면 매출액이 너무 적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매출액 팔아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비슷해요.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이거는 마진율이 적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산 대비 이익은 적다. 결론적으로 매출이 너무 작다는 얘기입니다. 자산 규모에 비해서. 매출이 잘 안 되니까 재고자산도 많은 거고 그런 의미가 되겠죠. 즉 잘 못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업활동이 부진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영업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그럴 유인이 필요하다. 매출을 좀 독려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수익성 분석이 되겠고요. 그 활동성 분석 그리고 이제 요건 좀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도 이제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자 오늘 이제 학습한 거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 자본 네 가지를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것 유동성 분석 이렇게 비교하는 것 레버리지 분석 요거는 자본 배분의 안전성 분석 그리고 요거는 자산 구성 그 중에서 A하고 B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와서 첫 번째가 유동 비율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율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 부채 비율. 부채 나누기 자본.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요거는 2대1. 요거는 1대1을 기준으로 본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손익계산서요. 손익계산서. 매출액 당기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같이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같은데도 영업이익이 차이가 나는 것. 날 수밖에 없는 것. 이자 비용 때문에 그런 거죠.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많다는 얘기는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고 부채가 많으면은 위험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손익계산서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요 이제 아까 레버리지 분석하고도 맞물려 들어가는 얘기죠. 차입금,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C기업 같은 경우는 규모는 작더라도 규모는 작은데 수익성은 높은 경우죠. 대신 규모가 작은데 이자 비용이 똑같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조금 높다는 얘기고 B기업보다는 낮겠지만은 어쨌든 C기업도 제법 2배가량은 되는 거죠. 매출액이 2배 차이 나니까 이자 비용 2배 차이 나고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성 분석까지 했고 그리고 그 활동성 분석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지금이 12주차니까 이제 수업은 13, 14주 2주 정도 남았고요. 여러분이 방학 때까지 한 2주, 3주 정도 했는데 어쨌든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